네, 이번에는 오래된 프로그램인데도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김현우 씨를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현우님을 궁금해하고 김현우님처럼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김현우님 심리는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다뤘어요. 뭐 대부분 여유가 있다, 노련하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나서 아쉬운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시켜드리고 그렇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짝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후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당시 하트 시그널 2 결말을 보고 충격 먹으신 분들도 꽤 많아서 김현우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경험적인 부분에 빗대어서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왜 김현우 씨가 매력적이었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니구나 싶을 겁니다. 이거 다들 이 장면 아시죠? 이 장면. 하트 시그널 2는 이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 장면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왜 유명한 것 같아요? 왜 떴을까? 김현우여서? 잘생겨서? 섹시해서? 자존감이 높아 보여서? 이때 당시에 김현우 씨가 33살이었는데 아마 1, 2년 뒤에 나왔다면 이런 그림 안 나왔을 겁니다. 아무리 김현우 씨가 트렌디하다고 해도 한두 살 더 먹고 나왔으면 그 30대 혼기찬 남자의 느낌 때문에 다른 패널들하고 거리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패널들은 다들 사회 초년생이었으니까요. 학생도 있고요. 다른 연애 프로그램 패널들 사이에 있었으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회 초년생분들 사이에서 세련된 33살은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매력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노련함과 관록도 느껴지고요. 다른 패널들이 이제 막 사회 초년생분들이었던 게 김현우 씨에게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어른의 탈을 쓴 애 같은 남자나 혼기가 차서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 말고, 나이가 들어도 트렌디하고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 확고하면서 세련된 남자는 젊은 여성분들에게 급해 보이지 않고 능력 있어 보이면서 뭐 외로워 보이지 않고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하트 시그널 2는 그냥 김현우 씨 혼자 날아다니는 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본인도 좀 알았을 거예요. 5살 어린 동생들 솔직히 경쟁자로 안 느껴지죠. 방송하면서 남들보다는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을 겁니다. 저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 모임에 있으면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종종 있거든요. 아무리 모임에서 뭐 잘생겼다, 뭐 스타일 좋다, 인기 많다, 키 크다, 뭐 난다긴다 하는 남자애들 옆에 있어도 뭐 경쟁심 이런 거 조금도 안 생기고 그냥 귀엽고 그냥 어려 보였어요. 그 친구들의 숨길 수 없는 그 애티 때문에 모임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성이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막 나눠도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될까? 그 남자애들은 그 나이대 여자애들이 언제든 경험할 수 있는 남자고, 저는 좀 더 유니크하게 보일 거라는 걸 저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뭐 악용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제 기억을 되짚어보면 남자 동생들이 제가 입은 옷이나 제 헤어스타일이나 제가 얼굴에 뭐 바르는지 남자애들이 관심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옷 어디 거냐 물어보고, 뭐 자꾸 위아래로 훑어보고, 머리는 뭐 어떤 파마한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은 남자 동생들도 저에게 궁금함을 느끼는데 여자분들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꾸미는 게 좋아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키워온 저만의 확고한 스타일에 대한 경험치가 또래나 동생들한테는 엄청난 관록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본인만의 스타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여자분들에겐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 딱 좋습니다. 사실 진짜 별거 없는데도 말이죠. 참고로 남자분들 무신사에서 옷 좀 사고 향수 좀 뿌리고 머리 5대5 하면은 본인들이 좀 트렌디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거는 그냥 날티입니다. 외향에서 오는 노련함은 본인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트 시그널에서 남자 패널들 헤어만 봐도 다들 약간 방송 때문에 만진 느낌이라면, 김현우 씨는 평소에도 자기가 잘 만지는 티가 나죠. 그게 흘러나오는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옷 입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근처에 있었으면은 냄새조차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외적인 여유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정확히 말하자면 디테일의 차이요. 그 과하지 않은 디테일의 차이가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한 호감으로 느껴지고 남들하고 다르다 생각하게끔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때 다른 패널들이 좀 더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김현우 씨 지금 뽕 다 빼고 솔직히 따져보면은 그냥 다 씻겨놓고 그냥 로우한 상태에서 쌩얼, 그러니까 얼굴만 두고 보면은 김현우님보다 잘생긴 분들도 있어요. 근데도 매력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과하지 않은 자기만의 디테일. 20대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냥 뭐 캐시미어 니트 입었구나, 뭐 그냥 이 브랜드 후드티 입었구나, 그냥 포마드 했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데 따라 해도 그 느낌이 안 나요. 실제로 김현우님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가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과하게 드러내거나 본인 입으로 본인 깎아먹지 않는 이상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외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패널들보다 압도적이게 어필됐습니다. 김현우 씨는 일단 여자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경험이 부족했다면 저곳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잘 보이려고 애썼을 거고 급하게 짝 찾는데 목맸을 겁니다. 혼기에 가까워지는 나이니까요. 혼기가 찼는데도 마음이 급한 게 안 보였다는 거는 짝 만드는 데 있어서 막연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좋은 짝이 있으면 좋겠다, 뭐 언젠가 생기겠지, 이 수준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게 여유로 드러나고요. 아무튼 저 자리가 다른 패널들에겐 노력해야 하고 잘 보여야 해서 부담되는 자리였다면 김현우 씨에게는 그냥 하나의 일상의 연속처럼 느껴졌을 거고, 부담되고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일단 맺고 끊음 잘 하고 오자, 뭐 오버하지 말고,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빼진 말고, 그냥 이 정도 느낌이었을 겁니다. 20대 때는 맺고 끊음이 생각처럼 잘 안 되죠. 나이 들어서도 경험이 부족하면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경험이 많아서 맺고 끊음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사람도 많습니다. 김현우 씨가 그걸 하트 시그널에서 아주 잘 보여줬어요. 김현우 씨는 패션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일본에서 살면서 유학으로 음악을 전공하기도 했으며 그때 당시에 일식집을 운영하기도 했었죠. 그냥 문화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본인에게 적용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그냥 뭐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보면 다른 직종에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갔을 때 내가 좀 괜찮구나, 나 좀 스타일 좋고 뭐 어디 가서 꿀리진 않는구나, 나 좀 트렌디하고 젊게 사는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조금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린 남자애들이 옆에서 보면은 그냥 뭐 자기랑 같은 사람이니까 경험이 뭐 얼마나 많아봐야 많겠어 하면서 간과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막상 인기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시기 질투를 하면서 도통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사람이 20대 중반 이상 넘어가면은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면서 서로의 삶을 조금도 공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다른 길로 흘러가게 돼요. 그 다르게 흘러간 삶을 옆에서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착각하고 자기와 다르게 매력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시기질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우 씨처럼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여자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여자가 눈앞에 있을 때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꾸준히 축적된 게 있으니까요. 허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죠. 여자 만나기 일주일 전에 옷을 막 사거나 썸 타거나 사귀기 시작하면은 옷을 그때야 막 사고 소개팅 나가기 전에 긴장해서 막 힘을 줘봅니다. 이거는 그냥 게임이 안 돼요. 평소에 꾸미는 것에 늘 관심을 갖고 이성에 대한 경험을 꾸준히 해온 삶을 사는 사람과 갑자기 여자를 만나서 본인을 내세워야 하는 사람의 레벨 차이는 진짜 너무나도 커요. 재경직 5급 한의사 두 분은 공부에 매진한 삶을 살았을 테니까 애초에 경험적 레벨에서 김현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김현우님보다 절대 못난 사람은 아닌 거 아시죠? 20대 때 느끼는 여유랑 30대 때 느끼는 여유랑 차원이 다릅니다. 어릴 때 막 20대 후반이나 30대 형 언니들 말 아끼고 그냥 무덤덤한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나이가 있으니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사실 그런 형 언니들도 어릴 때는 말 진짜 많고 미숙하게 행동했던 적도 수도 없이 많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면서 다른 가면을 매일 바꿔 써가기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굳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를 남들의 말로 교정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실수하면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가면서 스스로 교정한 겁니다. 이거를 따라하는 것과 직접 느껴서 고친 것과는 무게감 자체가 달라요. 김현우 씨가 하트 시그널 2에서 유일하게 그 무게감을 갖고 간 거죠. 그게 노련미고요.
여성분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과 진지하게 자기 삶을 잘 지켜왔을 것 같고 질서가 잡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섹시함과 노련함을 느낀 겁니다. 게다가 김현우 씨 말투나 언어가 겉과 다르게 차갑거나 무겁진 않잖아요. 고지식해 보이고 자존심이 강해 보이지 않으니까 더 큰 반전 매력으로 다가오면서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도 불러일으키는 매력까지 어필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김현우 씨는 왜 저런 느낌을 풍기면서 식사를 했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주방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일해보신 분들은 진짜 다 아실 거예요. 진짜 개 힘들거든요. 저때 김현우 씨가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원에서 운영하면서 정말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집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공부했던 전공을 버리고 당시 레드오션이었던 요식업에 뛰어들면서 직접 상권을 알아보고 메뉴 개발을 하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진짜 엄청 피곤한 상태로 근 몇 년을 살다가 저런 프로그램에 나왔을 겁니다. 그때 방송을 보시면은 늦게 들어온 이유도 일하다가 늦게 들어왔다고 했죠. 삶 자체가 진짜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경험이 많은 남자라면은 여자라 해야 뭐 다 비슷비슷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만남과 헤어짐이 약간 귀찮아지고 상처 주고 받는 게 지겨워서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은 노력하지를 않아요. 귀찮아요. 남자 30 넘으면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약간 동심도 다 죽어있고 호르몬도 죽기 시작하는데 모임에서 어릴 때처럼 막 설레고 들떠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좀 더 점수 따려는 행동이 약간 자연스럽게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본인이 편해요. 그래서 30살 넘어간 남자는 생각이 많아서 잘 안 넘어오죠. 그리고 잘 안 넘어가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면주 씨처럼 사람 마음 간지럽힐 줄 알고 남자의 피곤한 삶에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능력 있는 나이 든 남자들이 나이 차이 나는 여자분들에게 잘 넘어가는 이유랑 비슷해요. 이거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기보다는 서로 쉬워요. 단순히 어린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본인보다 어린 여자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척박하고 힘든 남자의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거죠. 죽어있던 남자의 동심을 움직이니까 남자 입장에서 막 간질간질하고요.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능력과 관록에 빠지는 겁니다. 서로 또래 만나서 부딪히고 고치고 고쳐주는 연애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남자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순수한 여자의 마음에 싱숭생숭한 상태로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둘이 상성이 애초에 좋았습니다. 오영주 씨는 현주 씨보다 김현우 씨에게 덜 간질간질한 사람이어서 최종 선택에서 비껴나간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김현우 씨는 본인의 삶에 극도로 몰입하고 있는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경험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 하여금 억지로 꾸미면서 억지로 에너지를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귀찮아요. 본인이 우선이에요. 자신의 삶에 몰입하면서 살고 있고 여태 살아온 삶도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고 그러므로 자신감도 남들보다 상향이 되어 있는데 여자도 어느 정도 만나봤으니까 초면에 적당이라는 게 가능하고 패널들도 본인보다 어리니까 이 멍청이가 아니라면은 나댈 필요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본인의 매력 어필이 될 거라는 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스스로 아는 겁니다. 요리 같은 거 뭐 필요할 때만 나서서 도와주는 거죠. 삶에서 따라오는 이유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이유 있는 여유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각자만의 삶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각자만의 형태요. 본인의 명분이 있어야지 남을 따라하면은 그건 당신의 명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기 많고 싶어서 따라해도 진짜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걸 따라하려고 척하면은 여유로워 보일까요? 자기에만 넘쳐나는 까칠하고 고지식해 보이는 꽉 막힌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멋있고 예쁜 사람 보면은 일단 얼추 비슷하게 따라 해보고 자존감이 높은 척합니다. 이런 분들은 막상 열어보면은 결핍된 부분이 진짜 엄청 넘쳐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다 자기에만 넘치고 고지식하죠. 당신은 김현우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소희가 아니에요. 김현우병, 한소희병 이런 병 걸리신 분들 진짜 인스타그램 가면은 하루에 진짜 2,000명씩 봐요. 당신의 노련함과 관록은 당신께 따로 있습니다. 당신만의 형태로 따로 어딘가에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직접 찾아야 돼요. 직업에 맞게, 관상에 맞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신념에 맞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영감 받은 척 하면은 남들도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고 어색함을 느껴서
단번에 알아차릴 거고 본인도 얼마 못 버티고 자존감이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척을 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우짓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면은 본인은 사실 여우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방송상의 김연우 씨처럼 되고 싶은 남자분들이 있거나 저런 자존감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삶에 몰입하는 방법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또 꾸준히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본인만의 스타일에 관심을 늘 쏟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적당히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하기 싫은 말도 상대가 원하면 할 줄 아는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은 본인이 덜어낼 것들이 덜어지고 채워질 것들이 채워지면서 불필요한 행동들을 줄이게 됩니다. 즉 자연스레 사회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누군가를 만나서 본인이 읽어놓은 생활과 역사를 내세우지 말고 그냥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무리 겉모습이 못나도 절반은 갈 겁니다. 온전하게 자신의 삶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척하지 마세요. 척하시면 안 됩니다. 찐이 되세요.